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사고를 쳤습니다. KF-21 전투기 제작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방위사업청에서 KF-21 전투기의 엔진 국산화에 대해 기존 개발보다 10년이나 앞당긴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전투기의 엔진 및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우리 군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전 세계 경전투기 시장에 블루칩으로 등장한 FA-50으로 K방산의 이름을 알렸지만 경전투기라는 한계가 있어 본격적인 전투기를 개발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아쉬웠는데요. 그러나 KF-21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마침내 대한민국도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국가의 반열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4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스웨덴 등 10개국이 안 되고 그중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 첨단 전투기 개발에서도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한 방산 강국다운데요. 하지만 KF-21 전투기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보람의 개발 초기에만 하더라도 미국이 이전해 주기로 했던 A4 레이더, IRST 등 핵심 4대 기술들을 돌연 미국의 겁으로 인해 사업이 좌초될 뻔했었는데요. 당시 연구진들은 당장 개발해야 될 항공 선진 기술에 눈앞에 깜깜했지만 온전히 우리 힘으로 핵심 기술들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투기 개발의 끝판왕인 엔진 개발에도 한 걸음 바짝 다가가게 되었는데요. 항공기 엔진을 개발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엔진의 열을 견디는 소재를 제작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전투기용 제트 엔진은 연료를 연소시키며 고온, 고압의 불꽃을 내뿜기에 이를 엔진 부품이 견뎌낼 수 있도록 높은 내열성을 가진 소재로 제작되어야 하는데요. 즉, 전투기의 엔진의 성능은 해당 국가의 소재 기술력에 비례한다는 것으로 그동안 중국이 오랜 시간 전투기 엔진 개발에 매달리고 있음에도 내구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소재 기술력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국내 전문가들 대부분이 엔진 국산화를 비롯해 KF-21 전투기 개발까지 시기상조라며 실패를 점쳤었죠. 그러나 이들이 단단히 착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역사는 언제나 무리한 도전부터가 시작이었죠. 전차, 자주포처럼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석권한 무기체계부터 함정, 잠수함, 어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벌이는 독자 개발은 시기상조라는 선입견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싸워 이긴 결과는 모두 아시다시피 방산시장 점유율 세계 9위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포기할 줄 알았던 KF-21 전투기 개발도 성공했고 심지어 4.5세대 전투기를 구성하는 핵심 장비의 대부분을 국산화하는 데까지 성공했는데요. 거기다 얼마 전 방위사업청에서 본래 2040년을 목표로 예상하고 있었던 1만 5천 파운드 항공기 엔진을 2030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KF-21에 탑재되는 F414급 엔진인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항공기 엔진 제작과 관련한 중대한 기술적 발견이 있었기에 개발 일정을 확 앞당길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기술이 바로 인코넬 718이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엔진 국산화가 완료된 KF-21을 좀 더 빨리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폴란드를 비롯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등이 있는데요. KF-21 전투기가 원만한 수출을 이루기 위해서는 엔진 국산화는 필수입니다. 국내 생산용으로 사용될 요령으로 제작될 KF-21 전투기는 미국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는데 해외 수출용으로 제작한다고 엔진을 요청하는 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인코넬 718의 경우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의 램제트 엔진 등 군사적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소재이기에 각 국가에서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해외에서 도입 시에도 수출국가 정부의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소재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인 군사무기의 소재로서 치명적인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앞서
가장 우선시돼야 할 프로젝트가 인코넬 718과 같은 엔진 소재들의 국산화라고 판단했는데요. 때문에 지난 7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도하에 터보팬 항공 엔진용 인코넬 718 초내열 합금 개발 과제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고작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소재의 국산화를 완료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이번 인코넬 718 국산화는 대한민국 항공우주 기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엔진과 함께 가시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부분이 바로 램제트 엔진입니다. KF-21에 탑재되는 세계 최강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와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기존의 제트 엔진보다 한층 발전한 램제트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KF-21에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터보제트 엔진의 경우 엔진 내부의 압축기와 프로펠러와 같은 형태의 터빈을 가지고 있는데요. 압축기와 터빈을 통해 공기를 빨아들이고 압축한 후 연료와 섞어 고압으로 분사해 연소시키며 추진력을 얻는 것이 터보 엔진의 원리입니다. 반면 램제트 엔진은 일반적인 터보팬 엔진과 달리 압축기와 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속도 이상에 도달할 경우 앞에서 공기가 압축되어 엔진으로 들어오며 속도가 높아질수록 더욱 고압의 공기가 공급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엔진을 뛰어넘는 추진력을 발휘하여 터보 엔진의 한계를 넘는 마하 5에서 마하 10 이상의 극초음속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도 당연히 램제트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으며 이제 램제트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인 엔진 노즐부를 인코넬 718 합금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최고 2000켈빈까지 상승하는 램제트 엔진의 고온 고압에어를 견뎌낼 수 있는 부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다만 이를 항공우주용 부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가공 기술을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었으나 소재 공급에 한계가 있었기에 추가적인 연구 개발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인코넬 718의 국산화 성공이 더욱 뜻깊다 할 수 있는데요. 국산 제트 엔진이 없으면 전투기의 무장 제한이라든지 해외 수출이나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므로 독자 엔진 개발을 통한 한국의 자주 국방을 달성하는 게 가장 필수적입니다. KF-21 전투기에 국산 엔진을 달고 해외 여러 나라들에게 수출하는 것이 마냥 꿈은 아닌 것처럼 우리 연구진들과 개발진들에게 아낌없는 투자와 격려를 통해 응원해야 될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